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 그리고 국장이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권리에 대한 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심의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이거 결정했다가 해제할 때도 심의해야 돼요. 이제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뭐 출제가 하나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는 뭐 짐작으로 찾을 수 있는 정도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이거 틀리게 안 나오고요. 나온다 그러면 다만 이제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국지, 공출방 뭐 얘네들이 만들거나 한 공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공공택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 있죠.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급 가격에 불행히 정하는 택지 조성이라든가 일정한 이익 같은 거 가산해야 되겠죠? 뭐 가산한다 하는 말은 틀리게 안 나오고 공급 가격 하는 말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공공택지가 아닐 때는 나부터 깨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부터 매입했다. 매입 가격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면 돼요. 못 속이죠. 매입가격, 공급가격 표현은 다르지만 주체를 누구로 받느냐에 따라서 표현만 다른 것이지 그 취지는 속일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일지 모르니까 매입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이 불행히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하거나 경매, 공매 받은 것을 감정가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취지를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매입가격 만약에 전부 적용하면 내가 짜고서 업계약을 써가지고 비용을 더 추가로 만약에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 못 속이면 뭐예요? 공급가격 또는 매입가격 한다는 거지. 자, 건축비도 내가 함부로 뻥튀기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형 건축비 누가 정합니까?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 근데 기본형 건축비에는 물가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산정이 돼야 되는데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차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인 정에 95에서 105 사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까먹더라도 참고사항에 들으시고 자, 시장, 군수, 구청이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 말 안 나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은 너무 당연하고요. 분양가격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서 알려줘야 되겠죠? 누가 알려야 돼요? 사업 주체가. 거기 이제 공공택지의 경우 하는 말인데 그건 시험에 나올 거라 믿고 그냥 보겠습니다. 공공택지 아닌 경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식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많이 나온 거, 시험에 나온 것만 볼게요. 자, 공공택지는 알려준다 보고 누가 고시해요? 공고합니까? 사업주체가 공고한다. 공시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고. 다음에 이제 그 지정요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이죠. 그죠? 그리고 민간택지도 투기과열지역 중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투기과열지역, 뭐 서울, 분당, 과천, 대구에 있는 수성구 이런데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 국장이 뭘 지정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좋고 싫고는 그 떠나서 이번에 홍준표 씨가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여기 민간 택지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공공택지는 이걸 사업체가 싸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싸게 하라고 통제할 국가가 해도 되지만 민간 택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뭐 헌법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저는 복잡한 건 잘못됐다고 저는 아무튼 생각을 해요. 규제는 잘못된 거. 왜냐면 뭐 코로나 의심되니까 집에 와서 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씻어요. 꼭 씻어야 되는 곳을 말해줘서 그때는 꼭 씻고 다른 데는 그냥 뭐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항상 씻으라 하니까 이걸 씻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하기도 싫고 뭐 만질 때마다 씻어야 되는 건데 규제가 너무 복잡해도 잘 규범력이 없는데 하여튼 분양가 상한제 하는 것들이 너무 규제가 많은데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할 수 있다. 요건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간
주택 분양이 있었던 곳에서 이걸 모두 주택 청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를 초과했을 때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이거는요. 투기과열 지역을 지정할 때도 이 요건 적용돼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이거 적용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법에서 만약에 청약 경쟁률 할 말 나오면 2개월은 알려줄 거고 시험에서 몇 대 1? 5대 1. 어디 나왔는가 몰라도 그냥 5대 1이에요. 5대 1. 국민 규모는요? 10대 1. 네. 5대 1, 10대 1. 그래서 2개월은 꼭 안 해도 되겠지만 2 곱하기 5는 10 해서 2개월 5대 1, 10대 1. 이렇게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근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이상 증가했죠. 20% 증가. 그리고 12개월간 물가 상승률보다 분양가격 상승률이 몇 배를 초과했어요? 2배 초과한죠. 이것도 헷갈리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2개월, 2 곱하기 5는 10이죠? 2개월.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20%. 몇 배 초과했어요? 2배. 그 있잖아요. 숫자가 2, 22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체크해놓고 다른 숫자들도 한번 보시면 돼요. 얘만 시험장 할 때 어려웠다. 얘만 기억하면 거의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다 기억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데 거기 최근 3개월간 20%, 12개월간 2배, 2 곱하기 5는 10은 알았다고 치더라도 어렵잖아요. 2 곱하기 5는 10은 알고 자 2개월 몇 퍼센트 증가했죠? 20%. 몇 배 초과했죠? 2배. 그 앞에는 몇 개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괄호에. 근데 괄호 넣게 하게 되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2개, 3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2배, 2 곱하기는 10, 그리고 20% 2배 이거 알면 앞에 있는 3개월, 12개월을 혹시 모르더라도 이렇게 찾다 보면 거의 걸려요. 거의. 하나에 거의. 다 기억하려면요. 그럼 이제 헷갈려요. 이제 시험장에서. 아, 이게 몇 개월이더라, 몇 배더라, 헷갈리니까. 그 여기도 이제 20일 하는 숫자가 하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2가 이제 여기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국장이 정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 드려야 돼요. 시도의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도의사가 정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분양가 지역이다, 투기과열 지역이다, 조정 지역이다. 뭐 시도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까먹었죠? 투시도를 제가 사람이 눈에 본 따라 원근감에 따라서 이것을 다 입체적으로 그린 걸 투시도다 하니까 까먹으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걸 투시도라고 할까요? 이제 안 까먹게 이제. 전 남자들이 중학교 때 제일 꿈꾸는 게 투시안경이에요. 투시안경 보는 거. 투시도가 뭐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시도에서 할 수 있다. 자, 투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 국장이 합니까? 못합니까? 투시도를 한다고 했는데 투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장이 시도의사가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래서 국장이 시도의사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의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돼요. 물론 투기과열지구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시도의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20일 나왔는데 시장구조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신청받으면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분양가격을 얘네들이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그걸 심사하는 게 분양가 심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그럼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2 곱하기 5는 10에서 2개월. 몇 퍼센트 증가했죠? 20%. 몇 배 초과했죠? 2배. 얼마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해야 되죠? 20일. 그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넣으려고 제가 엄청나게 신경 써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쭉 행해서. 근데 아까 2, 3, 4, 5의 2년은 뒤로 넘어갔는데 제가 편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쇄하다 보면 하나 넘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한 곳에 했으면 좋았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2개월 20% 2배 20일 하게 되면 얘는 틀릴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그럼 이제 지금 자꾸 연습하다가 시험 보기 전에 딱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제 더 빨라지는 거죠. 이제 111페이지. 자, 이걸 지정했을 때 필요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필요가 없으면 국장이 해제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 본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장에게 바로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도의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장에게 바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주거정책위는 심의를 거쳐 얼마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제하라고 있어요. 이게.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제한다 하는 게 5번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같은 거 정하게 되면 이 국장이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를 해줘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해주면서 입주아버지 공고 승인해주면서 사업주체에게 네가 그럼 이제 입주아버지 공고문에 이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고해라 시켜요. 하자가 바로 뭐예요? 이 해당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 투기과열지구에 속했다는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 속했다는 사실을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있다는 것, 그 110페이지는 3번에 있죠? 그것 빼고는 의견 듣는다, 공고하도록 한다, 40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 거 두 가지라고 했죠? 싼 거 하나, 무슨 주택? 도시형. 비싼 거, 몇 층 이상? 또는 몇 미터? 150m는 관광특구는 알려줄 거고,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번은 이것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죠. 자, 투기과열지구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투기 성행 우려, 이런 심의한다고 보면 되고요. 투기 성행 우려 같은 건 볼 거 없습니다. 심의. 2 곱하기 5는 10이죠? 2개월 동안 몇 대 1? 5대 1. 또는 국민규모는 몇 대 1? 10대 1. 그리고 다음 해당대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있어요. 자, 주택이 부족해야 투기가 진행되겠죠? 막 새 곳에 쓰면 투기하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죠? 자, 없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자, 2번에 분양계획이 늘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 없어야지 투기한다니까. 없어야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실적이 늘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여야 돼요? 이상해야 돼요? 이하. 여기는 이제 공급보다도 수요 측면이죠? 주택 보급률이 낮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주택을 원하지 않겠죠? 배가 고파야 되죠? 이하여야 돼, 이하. 그 2번에 있는 것은 공급 차원에서 공급이 적다는 거고, 3번에 있는 것은 수요 차원에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공급이 적거나 수요가 많을 때 그걸 더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자가주택 비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증서 가입자 중 1순위자에 비해서 적은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이 적은 거잖아, 지금. 얘는 위에 있는 가나에 해당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가나. 수요 차원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해서 다 포함한 건데 어쨌든 자, 수요가 적다. 수요가 많다. 공급이 적다. 이런 취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고 이런 몇 번 보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부 다 감소, 이하, 감소, 어려움, 감소, 이하, 감소, 이하예요. 자, 그 말도 어렵다. 감소, 이하인데 얼마 이상 감소했어요? 몇 %? 30% 이상 감소한 지역. 퍼센트 괄호넣기 하면 또 유착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괄호에다가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상이 아니고 이하예요. 증가 아니고 감소예요. 자, 다음 페이지. 국장은 의견 드려야 되고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 사업주체 공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입주아버지 공고 시에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년마다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지정의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금방 식었다 달아올랐다 할 수 있으니까 몇 년마다 1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그러니까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안 돼도 필요 없으면 해제를 하는 거고 또 해제를 안 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얼마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고 했어요. 40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공고하도록 한다. 40일이다. 이런 말들 똑같은 말이고 시도지사가 국장과 협의한다는 말만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제 투시도니까. 조정지역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 과열지역, 그리고 그런 내용인데, 2 곱하기 5는 10은 쉬우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과열지역을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하면 괄호에 분명히 2 곱하기 5는 10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거 혹시 나오면 모르더라도 이거 가지고서도 정답 확률이 50%인데요. 그럼 됐죠? 이제. 주택부 50점 맞으면 되잖아요. 50%, 이게 확률이 50%. 다른 거 공부하면 이제 확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제 30%로. 어려우니까 안 헤어지거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너무 요건이 이제 불형이 있는 것이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책 넘기지 말고 투기 과열지고 얼마 이상 감소했다고요? 30%. 분양가 상한제는 몇 퍼센트 나와야 돼요? 20%. 거기서 다 2가 돼. 2개월 20% 감소 몇 배 초과했어요? 2배. 그리고 며칠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하라고 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지금 2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0일. 그건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요령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완벽하게는 기억 못 하더라도 거의 정리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은 다른 거 그냥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욕심이 뭐 나지만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나와도 별 수 없어요. 공부해도 어차피 못 만든 거니까. 이제 2 곱하기 5는 10은 갖고. 자, 근데 아는 것들은 할게요, 이미.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도 자, 국장이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사 의견 듣는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와 모집 승인할 때 사업주에게 조정 대상 지역에 속했다는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야 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2, 3, 4에 있는 거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봐도 돼, 이제 이것은. 113페이지 주택 공급 원칙. 우리 주택부에서 조합원 주택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우선권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라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할 때 뭐 입주자 저축 증서상의 우선순위라든가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이런 법의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위반해서 세치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런 그 우선권에 대해서 양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는데 그 금지되는 행위들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자,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양도를 못하니까 양수도 못하겠죠. 양도 못하니까 광고도 안 되겠죠. 알선도 안 되겠죠. 그럼 연사가 지면 되는 겁니다. 자,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서는 제 11조에 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 11조 하나 써주세요. 앞에다가 11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언급 없이 좀 출제가 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 정확해질 겁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용어들 자꾸 쓰다 보면 시험도 철저하게 가급적 그렇게 낼 거예요. 이제 문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11조를 써줄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조합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하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1조 써줄 겁니다. 거기다 이제. 공공사업의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 못합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건물에 대해서 이런 뭐 불법 건물 같은 것들 철거하게 되면 우선권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무허가로 하나 기억하시든 건물 철거로 기억하시든 하나 아무거나 해가지고 이제 단어 하나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팁이 1번과 2번 끝에 지위란 말 나와 있죠. 지위는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뭐만 할 수 있어요, 여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생기잖아요. 분양권. 이거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에 가면 우리가 선지국 먹어야 안 먹어요? 선지. 팔 수 있잖아요, 선지는. 파니까 우리가 사 먹지. 자, 선정된 지 양도할 수 있다. 분양권 우리가 사고 팔아요. 그런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뭐 광역시나 수도권의 경우에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양도가 제한될 수는 있죠. 이제 이런 말 없으면 이건 선정된 지위는 팔 수 있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양도할 수 있다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다른 말들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시험에서 다음 중 양도할 수 없는 것에서 4번 입주자로 선정되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지위는 못 판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1번, 2번에 있는 것을 왜 올라가지 말고 지위 못 판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택상환세나 입주자 저축증서 상속 저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네모 바로 위에 있죠? 상속 저당은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지위를 우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화할 수 있고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무사히 발각되지 않고 입주까지 했어요. 그럼 그냥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입주했으니까 너는 성공했고 끝났다가 아니고 그 주택을 사업체가 환매할 수가 있어요. 환매할 수 있다. 그 사업체가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환매할 수 있다는 취지 아시면 돼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냥 봐줍니까?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분양신청 자격을 10년간 금지할 수가 있는데 불령에 그 내용이 있는데 참고삼아 쓴 것이지 뭐 구별해서 10년, 5년, 3년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투기과일지구 5년 정도 볼까요? 투기과일지구 나면 5년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정비법에도 투기과일지구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5년간 재건축 정비 그러니까 분양신청 못하는 게 있었죠?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은 제가 딱 한 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얘하고 전매 제한 한 군데 사실 숫자가 같으니까 한 군데라고 하는 거예요. 두 군데지만 전매 제한 위반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다른 건 볼 거 없죠.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금지되는 행위 물어보고요. 또는 이제 위반 시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합니다. 두 가지 섞어서 나올 수 있고요. 114페이지 전매 행위 제한. 자, 사업체가 건설 공판한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이나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여기도 역시 10년 범위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알선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매매도 안 되고 징역, 교환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게 있죠? 상속돼. 상속은 할 수 있다.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원래 전매할 수 있는데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전매가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양권만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에 입주하면 팔 수 있습니다. 가끔 지문에 기존 주택 전매할 수 없다 그러는데 새로운 주택도 전매할 수 있어요. 입주하면 분양권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만. 그리고 기존 주택의 매매는 뭐 자유로운 거예요. 투기과일지구 뭐 지정했던 말든 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분양권만 제한되는 거예요. 입주하면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조정 대상 지역은 그 기간이 투기과일지구보다 대체로 짧습니다. 어쨌든 분양 그 기간은 강의 안 하겠습니다. 뭐 해봐야 의미 없고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 시험 볼 때 바뀔 수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그 지역의 주택 시세에 따라서 또는 투기과일지구인지 공공택지인지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면 규범력도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비슷한, 나보다 약간 나은 사람이 그 법을 용서받으면 나도 비슷한데 나도 뭐 팔아도 되겠지. 뭐 자꾸 이런 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에 입주하고서도 제한될 수 있고 또 분양권도 제한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최장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까지 공급계약 체결하고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 10년까지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는 게 제일 긴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보다 짧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요거는 왜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공택지위까지 현 정권에서 주택가격 잡겠다 해가지고 막 철저하게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그물을 치다 보니까 이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규범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쓸데없는 규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자동 적용되잖아요. 그죠? 3번 적용되어 있죠. 근데 공공택지 아니어도 분양가 지역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뭐 6개월간 분양권이 전매 제한된다 하는 등의 그런 제한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제. 남양주시는 자동 적용되는 건 없어요. 4번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4번에 해당되어도 도시형 생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형택은 지금 4번이 3번보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거든요. 제일 규제가 센 데가 3번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근데 거기서도 도시형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0층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4번은 3번보다 약한 곳인데 그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도시형 주택이나 50층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와요, 시험에서. 나오는데 혹시 다른 데 나와도 얘는 적용 안 된다 하면 풀면 돼요. 4번과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나오더라도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된 주택으로서 수도권에서 도시형 생활택은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예요. 도시형택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 그냥 도시형택은 어차피 적용 안 된다. 어디 나오더라도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4번하고 연계되면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풀어준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적용 안 된다. 이제. 대표적으로 관광특수는 또 하려고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르니까 도시형 생활택이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자 도시형 생활택 어딘가 나왔어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다음 전매 제한의 예외. 먼저 다음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그럴 때는 사업주체가 또 이것을 자기가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주체가 또 부당한 특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공공택지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자 이제 주택은 사업주체 동의 받는 게 아니고 누구 동의 받으라고 했어요?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돼요. 근데 사업주체가 만약에 지방공사다. 그럼 지방공사에게는 그 이익이 귀속되더라도 공공으로 다시 환산이 되겠죠? 지방공사는 이제 지방공사 동의 받으라 했는데 지방공사까지는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과로는 보지 마시고 자 만약에 해외로 이주하고 싶어서 만약에 주택이라든가 분양권을 전매한다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자 주택은 누구 동의 받으라고요? 누구 동의 받으라? 한국공사 동의 받으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전매 제한의 예외가 되어도 내가 팔고 싶어도요. 법이 정한 요일에 따라서 한국공사가 주택 가격을 나한테 주고 걔가 사갈 수가 있어요. 한국공사가. 그래 누구한테 동의 받으라고요? 한국공사. 그게 필요할 때는 한국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최대한 누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투기적인 분양 신청을 억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법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규제를 많이 해놔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안정이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잘 없는 복잡한 법. 너무 복잡해서 저는 실효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주택을 전매할 때 누구한테 동의 받아야 돼요? 한국공사 동의. 자, 요 말까지는 그냥 단서로 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얘가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단서로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방공사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강의를 안 할게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매할 수 있는 경우,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세대원 모두 특별시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도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광역시부터 해서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전원. 그리고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해외 몇 년 이상 체류? 2년 이상.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이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일부만 돼요. 여기 전원이지만 맨 밑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완전히, 배우자가 아니고 이제 원수가 됐어요. 다 뺏어갈 수 있죠?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 5번에 있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 받기 전에 내가 분양권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 전에 다른 세대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게 됐어요. 얘가 더 싸겠죠, 보통. 여기 입주하기 위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서 이 주택이 경매, 공매로 내몰렸어요. 전매할 수 있죠? 물론 다들 사업주의 동의 받아야 되고, 주택은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는 여기 있는 것들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1, 2, 3, 4, 5, 7에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고 했는데, 나는 알아요. 왜 알죠? 여기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사업주체가 공고를 해줬거든. 아까 공고를 하고 있죠? 이것을 또 양수받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양수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또는 주택 전매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기 등기하도록 부기 등기. 부기 등기해야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부기 등기한다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뭔가 몰라도 부기 등기는 언제 해야 되죠? 부부 했죠? 부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보존 등기는 여기 이제 전매 제한에 대한 보존 등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부기 등기가 있는데, 주택은 다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둘 다 똑같습니다. 보존 등기. 다음 페이지. 부기 등기부터 볼게요.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115페이지. 양도 등에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체가 국가 등일 때는 이러한 부기 등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국가 등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를 다른 목적으로 팔아먹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데, 그건 모르더라도, 자, 주택에 대해서는 언제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는 주택임을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보호분대 이렇게 읽으시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주택건설 대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지 내가 확보했잖아요. 그 사업주체가. 그죠? 소유권 확보했죠? 근데 요거는 처분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택건설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받았다. 이러면은 여기 이제 제3자가 개입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승인 신청일로부터 여기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등기된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건설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증여나 양도로 처분하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왜냐면 여기 이제 앞으로 입주하려고 이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괜찮아요. 이 사람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이 되어서, 자, 사업체 부도 파산됐어요. 사업계획 승인은 당연히 효력이 없어져요? 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시공 보증이 있으면, 분양 보증이 있으면 취소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보증기관에서 사업권을 승계해서 사업을 영위해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는 사업주체 A가 부도 파산났어요. 그럼 B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지 얘가 사업해서 입주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거다 이거야. 또 우리가 중도금 중도금 납부할 때 거의 대부분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기는 대지 이걸 저당권 설정해서 금융계약부터 융자 받아서 그걸로 중도금 납부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체의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고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숫자 물어보게 되면 언제 이런 저당권 설정 등을 언제까지 못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못하느냐면요,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까지 못해요. 며칠까지? 60일까지. 왜냐하면 이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어요. 여기는 가불병정이 전부 입주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는 중도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후분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계약금 정도만 내고서 입주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세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 입주 안 하는데 6년 동안 기다린다. 안 돼요. 이 사업주체도 60일 동안 기다렸는데 입주를 안 하면 그때 이제 저당권 설정하거나 타의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자, 며칠까지 못해요? 60일까지. 자, 그래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날 무슨 날로 갔죠?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같은 날이죠? 자, 그래서 그 말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입주 예정이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지워버리고. 왜 그런가? 기본 설 때 언급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어려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뭐 지문중에 나올 수 있고요. 제일 유치하지만 뭐 물어볼 확률이 제일 높은 건 60일. 다음에 제한된 행위.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연락하지 말고.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겠죠. 담보물권 설정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뺏길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매매 증여로 처분하는 것 당연히 안 될 거고, 허용되는 것, 융자 체크하면 되겠네. 융자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 가능할 수 있다. 융자는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일 목적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융자만 보셔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변경한다. 그럼 새롭게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받은 자에게 이 토지를 다 넘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지를.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자, 부기등기는 주택은 무슨 등기와 동시한다? 보존 등기와 동시한다.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신고의 허가예요. 허가. 만약에 단지 전체를 조합이 리모델링 한다 그럴 때는 구분수야 의결권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75%. 그리고 동별 구분수야 의결권 50% 이상까지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동만 한다. 외가로 입으면 줄 긋지 말고 머릿속 상상해서 그 동의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75%. 그냥 막 하지 말고 왜 그런 게 막 제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면 그 이제 어렵지 않게 몇 번 하면 기억나요. 자, 만약에 조합이 아니다. 그럴 때는 75%예요, 100%예요. 100%. 그래서 조합이 아닌 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 아닌 거가 나왔다. 제가 하나라도 더 외우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체, 전원, 입주자, 소유자 표현이 다른데 그냥 100%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안전진단. 이거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도 안전진단인데 목적이 좀 달라요. 여기서 안전진단은 이제 증축을 할 수 있다 하는 안전진단을 한다면 재건축에서는 이거는 허물어져 가니까 빨리 허물어야 된다는 안전진단이죠. 이제 그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증축하면 당연히 안 된 거죠. 지금 있어도 위험한 건데 거기다 올리면 안 되죠. 수직 증축할 때는 그냥 증축형보다 훨씬 안전 영향에 대한 평가를 더 상세하게 해야 돼요. 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 내하력에 대한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증축하는 경우는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죠. 외곽으로 3번. 이제 얘는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 줄 긋고, 줄 그어져 있네.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수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증축 필요 없어요. 문제 안 돼. 하든 말든 큰 문제 안 돼요.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어느 한 해에 함부로 많이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해서 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있는데, 이 세대수 증가형은 현재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립된 곳은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할 수는 있어요. 큰 도시만 해요. 큰 도시. 그냥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은 누구까지 수립해야 돼요? 정비 기본 계획,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수립 안 하잖아요.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지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서 공급된 주택과 재건축에 따라 공급된 주택과 얘가
훨씬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까지만 수립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에 따라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그 양이. 그래도 큰 도시는 모르니까 수립하라는 건데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만 수립해요. 별별은 실수로 빠진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별별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대도시는 큰 대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광역시 아니야. 아주 큰 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얘네들조차도 필요 없다고 이제 하면 수립 안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무시하고. 자, 얘는 누구까지 수립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장까지만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시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율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 세대수의 30%, 15%도 아니고 증가되는 면적이 아파트 세대수의 15%인데 증가되는 면적 범위 되니까 그 세대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자, 대도시.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비슷해요. 자,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몇 년마다 타당성검토? 5년. 주민 공람 며칠? 14일. 지방의견 정치? 여기는 30일입니다. 일반적인 거. 정비사업만 정이 넘쳐서 60일이지 그냥 30일이에요. 지방의견. 양과로 이번에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한다고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같은 거, 비슷한 것끼리만 한 거예요, 이제. 얘는 이걸 하면 나중에 정비사업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정비기본계획 누가 승인 받아야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승인 받아야 돼요. 그거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그거 보시고. 자, 여기는 비슷한 거. 10소 오타. 그리고 이제, 대도시장만 한다는 건 취지를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 임대차 기간 몇 년? 40년. 근데 이제 40년이 됐는데 그 주택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갱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갱신 기간도 몇 년이네? 40년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돼요. 75%. 100% 아니고 몇 명은 갱신 청구 안 할 수 있죠. 근데 소수가 하게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75%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 하면 할 수 있고. 재밌는 게 임대차, 토지 임대 분양되니까 토지는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임차한다는 건데 근데 그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40년인데 40년 동안 임차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하는 특이한 재밌는 말이 있죠. 토지 임대 보니까 토지를 임대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계약 이름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임차권이 아니고 뭐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상권. 왜냐하면 임차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계약 성립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집행하면서 이 토지 건축물 소유자, 주택 소유자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강력하게 40년간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말은 임대차 계약이지만 지상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 건축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불량 상태가 됐어요. 지진이 발생해서 노후불량이 됐어요. 재건축할 수도 있죠. 그죠? 재건축할 때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의 주인공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주택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요? 주택 소유자. 왜냐하면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 정비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업은. 그래서 여기 이제 재건축할 때는 누가 이제 조합을 만들 때 토지 소유자가 찬성해야 돼요. 주택 소유자가 찬성해야 돼요.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서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하고 하는 등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택 소유자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고. 청문 하는 것은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국토기획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말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그리고 66조 8항에 따른 것은 이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취소 이런 거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청문을 해야 한다 하는 거 국토기획부 충분히 말씀드렸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제가 답을 다 보내드렸어요.